네, 부동산 시그널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을 모셨는데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R&D에셋의 김광섭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굉장히 좋은 정보들 많이 준비해 주셨을 텐데요. 제가 이슈를 먼저 보니까 이 교통 호재에 관한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 호재 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인데요. 이 GTX 관련한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GTX 관련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수도권 광역철도죠. 이 GTX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좀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대형 호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도권 광역철도 GTX입니다. GTX는 최고 시속 200km, 평균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열차로 총 3개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GTX 노선 중 속도가 가장 빠른 A 노선은 지난해 말 착공을 했으며 GTX C 노선은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습니다. GTX B 노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예비 타당성을 염두한 발언을 언급하며 GTX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길이 뚫리는 곳에 돈이 보인다라는 부동산 투자 격언인 뜻, 새로운 길을 따라 투자를 하면 편리한 접근성은 물론 향후 시세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요. 교통 편의가 집값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GTX는 부동산 시장의 대형 호재로 여겨지고 있으며 실제로 집값이 들썩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택시장에서는 간신히 진정 국면에 접어든 서울 집값이 GTX로 다시 들썩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GTX가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GTX를 둘러싼 예측 가능한 잡음도 많이 들리는데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019년도의 어떤 부동산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좋은 얘기들을 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보합세다, 또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어떤 그 부동산 흐름을 좀 약세 쪽으로 좀 많이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주축이 어디로 가느냐, 토지로 가느냐,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거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기준에 이제 하나가 좀 생겼죠. 이제 12월 27일 날 2018년도 저번 달이죠. 27일 날 GTX A 노선이 이제 착공이 됐고, 또 GTX C 노선이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철도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높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 뭐냐면, 이 서울에 집중되어져 있는 이 가수요들을 어떻게 이제 분산시킬 것이냐, 또 이제 수도권 쪽 주변 지역으로 이제 그 수요들을 좀 넓게 해서 좀 포진을 시킬 거냐. 그래서 서울의 집값과 수도권의 집값을 좀 균형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거기에 이제 주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GTX입니다. 이 GTX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르게 서울의 접근성, 또 지방의 어떤 분산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좀 어울려져 있죠. 지도를 보면 잠깐 좀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GTX C 노선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A 노선은 이제 착공이 됐죠. 이제 C 노선은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B 노선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요새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 GTX B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좀 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GTX B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송도에서 청량리까지만 이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망우, 별내, 평내호평, 마석까지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사업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이 GTX B 노선에 대한 어떤 예비 타당성 조사의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를 GTX A 노선과 C 노선, 이 B 노선을 한꺼번에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이제 말씀을 좀 못 드리겠지만, 현재 지금 착공이 시작된 GTX A 노선, 또 착공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난 GTX C 노선 같은 경우는 몇 개 노선만 또 추려서 좀 보신다고 한다면, 또 생선 지역을 좀 보신다고 한다면, 추후에 올해 이제 투자할 때, 이 지역에 내가 한번 소액으로, 아니면 이 지역에 내가 아파트로, 아니면 이 지역에는 내가 토지로 한번 접근해 봐야 되겠다 하는
어떤 기준점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몇 가지 찍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GTX A 노선을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파주 운정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동탄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기존 노선을 좀 이용하게 되지만 이렇게 이제 킨텍스라든가 뭐 용인이라든가 이 성남, 또 수서 같은 경우도 현재 좀 수서역이 있지만 바로 옆에 이제 또 하나의 역사가 이렇게 조그맣게 역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역사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새롭게 생기는 역사와 기존 노선을 이용해서 역사가 생기는 어떤 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지역별로 역별로 해서 좀 검토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 GTX A 노선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노선 같은 경우는 이 대곡이라든가 또 하나는 연신내라든가 이 연신내가 있죠. 그 다음에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이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 이제 서울역이라든가 삼성역, 이 수서역 같은 경우는 토지가, 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좀 약간 생소한 뭐 대곡이라든가 연신내, 뭐 새롭게 생기는 용인, 성남 쪽이 있는데, 이런 쪽의 아파트,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져 있는 아파트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GTX에 대한 어떤 오해가 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사업 구간을 먼저 보시게 되면 운영 자체가 약 한 83km 정도로 갑니다. 83km 정도가 가고, 이 동탄에서 삼성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 자체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21년 정도의 착공을 준공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마도 현재 지금 재정 사업이다 보니까, 재정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운정에서 동탄까지 한꺼번에 좀 개통이 되지 않을까, 구간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좀 보시게 되면 이 각 지역별로 좀 특징이 좀 약간씩 있습니다. 일단은 좀 생소한 지역, 운정역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운정 신도시 이제 안에 이제 들었었죠. 바로 이 상업 지역 안에 이제 들었습니다. 바로 옆에 보게 되면 뭐 아파트가 세 단지가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푸르지오라든가 최근에 이제 이번에 이제 준공이 되죠. 이 푸르지오라든가 앞에 이제 힐스테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위치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착공이 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엄 자체가 이제 5천만 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던 것이 지금 현재 한 1억 5천 정도 크게 좀 가격이 좀 올랐죠. 현재 좀 내일 모레 이제 준공되는 이제 프루지오도 아마도 이제 그 가격이 또 그만큼 또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이 프루지오라든가 힐스테이트, 뭐 아이파크 이쪽 주변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는 운정 신도시 안에, 그러니까 이 동탄 운정역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져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로 해서 아파트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쪽 주변 지역을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대곡역입니다. 이 대곡역 같은 경우는 현재 뭐 경의중앙선과 이 3호선이 현재 좀 지나가고 있지만, 이 GTX 노선이라든가 대곡 소사선이라든가 또 하나는 의정부선이 또 하나 있어요. 교회선으로 연결되는 의정부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5개의 역사가 지나가는 지역이 됩니다. 그만큼 이쪽 일산 쪽 주변에서는 어떤 중심지 역할을 충분히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주변 지역 자체가 이제는 기본 계획으로 이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이제 대저동에 주변 지역에 있는 토지들을 좀 유심히 좀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연신내역입니다. 이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3호선과 6호선이 좀 지나가고 있죠. 근데 3호선과 6호선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6호선은 이제 상암 DMC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죠. 이 3호선 같은 경우는 이 종로하고 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직장의 수요층들도 좀 많이 좀 묶여져 있는 것들로 되어져 있어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아파트가 우선시되는 것보다는 다세대 빌라들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세대 빌라들로 해서 되어져 있는 토지와 건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로 접근을 하셔서 임대 수익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건물로 접근하셔서 연신내역에 GTX가 착공되는 시기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면 어떤 황금성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성남역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이제 판교역과 임해역이 있습니다. 이 판교역과 임해역을 이어주는 이 경강선이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데요.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판교역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뭐 실거주로 해서는 뭐 최고죠. 근데 앞으로도 가격 상승의 여지는 폭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로 해서 뭐 갭 투자 형태보다는 실거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많이 좀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 용인역입니다. 용인역에 이제 구성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바로 옆에 이제 용인역이 하나 생기는데, 이 용인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제 기본 계획이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래서 주변 지역에 있는 토지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GTX 이제 신호선입니다. GTX 신호선의 좀 약간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기존 노선,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기존 노선을 이용한다는 점이죠. 기존 노선을 이렇게 좀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덕정이라든가 밑에 보면 이제 수원이라든가 그 금정이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좀 새롭게 생기는 지역에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 한창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 위주의 사업에 있는 주변 지역의 주공 아파트라든가 아직 저평가되어진 주공 아파트로 해서 투자를 해볼 만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공 아파트를 투자하실 때 전세에 대한 어떤 비율을 좀 놔야 됩니다. 전세에 대한 비율을 놔서 어떤 소액 투자를 해서 접근하시는 부분이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GTX 노선 자체가 이제 철도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GTX 노선 자체는 50m 지하로 연결되는 이 지하철입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좀 철도 차량을 철도의 어떤 시간 단축을 많이 해서 뭐 5분, 7분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주변 지역에 이제 광역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광역버스의 요금 체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철도도 이제 요금 체계를 맞추겠죠. 그래서 3,000원에서 뭐 3,500원, 또 구간별로 해서는 뭐 5,000원 이하 이렇게 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GTX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들의 아파트, 토지, 건물을 좀 유심히 보셔서 투자하시는 편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체적으로 신호선도 이렇게 많이 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시간 관계에서 많이 좀 말씀을 좀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죄송하고요. 이제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